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열어 드릴 거고, 저번 주 수업에서 진행했던 그 리스트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활용해보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적인 활용을 하는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문제를 좀 풀어볼 시간을 드릴 거예요. 일단 잠시만요. 자, 일단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문제가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의 해답을 찾아냈다고 해도 다른 방식들이 여러 개씩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최대한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문제 풀어보기 전에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먼저 쭉 소개를 좀 드리고, 전부 다는 아니고요.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안내를 안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린 이유는 어차피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했던 거고, 소개를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1, 2, 3, 4, 5 이 정도 되어 있는 리스트 하나를 가지고서 이 리스트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A를 넣어서 출력을 하면 당연히 1, 2, 3, 4, 5가 들어있는 리스트 자체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을 인덱스 번호에 접근을 해서 출력을 했을 때 해당 값만 출력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반복문을 사용하면 이 녀석을 좀 더 쉽게 전체 값들을 다 출력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while문을 사용해서 지금 1부터 5를 포함하지 않고 4까지 돌 수 있는 반복문을 만들어 놨고요. 이것도 0으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i의 값이 1 증가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a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인덱스 번호를 i로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출력하면 1, 2, 3, 4, 5가 쪼르륵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복문과 살짝 형태가 다른 게, 우린 보통 초기 값을 1로 놨고요. 돌 수 있는 한계를 포함시켜서 돌리는 걸 가장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리스트에서 인덱스 번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출력을 할 때는 0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얘가 길이가 5개의 값이 들어있으니까 5라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5를 포함하면 안 돼요. 이 상태를 가지고서 출력을 해보면 얘는 뭐라고 합니다. 왜냐면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을 거니까. 왜? 인덱스는 0부터 몇 가지 있다? 값이 5개면 4까지 있다.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트의 길이 마이너스 1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예요. 그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포함 관계를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0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돌 수 있는 반복문을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드는데, 자, 이거는 5라고 하는 총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리스트의 데이터가 몇백만 개 쌓여져 있는데 그 개수를 우리가 일일이 다 셀 거 아니죠.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인 줄 알고, 그죠?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다 세가면서 개수를 판단을 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지 않아도 알아서 구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서 쓸 수 있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이제 리스트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랭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있어요. 자, 이 녀석 안에 리스트를 넣어 버리면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냐?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시켜 줍니다. 그럼 A는 지금 5개의 값이 있으니까 길이로 따지면 5개가 맞는 거예요. 인덱스 번호가 0부터 4까지 있는 거지 순수한 길이는 5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문제가 없이 돌 수 있어요. 그럼 초기 값은 0으로 시작했고 포함하지 않는 관계로 랭 함수 사용해서 길이를 반환시켜서 반복문을 돌린다면 우리가 리스트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얼마든지 원하는 요소의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따가 시간이 되면 포문도 배워볼 거예요. 근데 for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이 개념을 우리가 생략해가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함축적으로 다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게 포문이기 때문에 물론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였고요. 랭 이거는 리스트 안에서 쓰는 함수가 아니라 파이썬 자체에 들어있는 내장 함수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처럼 그냥 사용하는 거고 이제 어펜드 같은 함수는 리스트에서만 쓸 수 있는 함수였기 때문에 리스트가 아닌 녀석한테 어펜드를 그냥 이런 데다가 쓰려고 하면은 사용을 못하는 상태가 있었는데 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파이썬 내장이냐 리스트 안에 들어왔을 때의 내장이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길이 함수 먼저 사용을 해봤고 실질적으로 길이 함수의 출력값을 보면 얘는 5가 나옵니다. 길이는 실질적으로 5가 맞으니까 값이 늘어나면 하나 늘어나면 6일 거고 이런 식으로 길이를 반환시켜주는 함수가 있었다. 리스트랑은 거의 항상 세트로 사용되는 녀석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요소를 선택하는 값을 하나하나 콕콕 집어내는 방식을 또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는 해봤죠. 지금 현재 리스트가 1부터 6까지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함수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하면 이거 1 나오겠죠? 0번 방에는 1 있을 거니까 0번 인덱스에는 1이 값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3번 인덱스의 값은 4겠죠? 4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요소의 값을 선택하는 방식 하나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떨까요? 인덱스 번호 부분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넣었어요. 얘는 어떤 값을 알려줄까요? 자, 이 녀석은 6이 나옵니다. 6. 자, 자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바에서 리스트에서 인덱스에 마이너스 1 같은 거 쓰는 거 절대 없어요. C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리스트에서 인덱스 번호로서 활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자,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실제로 언어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위가 아닙니다. 자, 여기가 X축 1차원이고요. Y축이 생겨나면 2차원이에요. 이렇게 차원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1부터 6까지 들어있는 상황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6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알고 있는 범위는 이만큼입니다. 그죠? 이게 A라는 리스트가 알고 있는 값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1부터 6까지.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값일 때 이 녀석의 인덱스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인덱스는 0부터 5가 맞죠? 인덱스 가지고 이렇게 0부터 5로 인덱스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1번 인덱스를 놨어요. 이 리스트는 0번 인덱스부터 5번 인덱스까지밖에 몰라요. 얘가 알고 있는 세상에선 0부터 5가 전부예요. 왜냐면 실제로 0부터 5번 인덱스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0까지밖에 모르는 애한테 이쪽으로 가서 데이터 가져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0번 인덱스면 여기 가서 가져와. 1번 여기 가서 가져와. 2번 여기 가서 가져와. 이런 느낌인데 마이너스 1은 이쪽에 가서 가져와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쪽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워프를 내서 여기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지금 5번 인덱스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둘은 같은 데이터를 반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식을 비슷하게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누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면 0에서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애한테 마이너스 2 두 번 가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워프한다 그랬죠. 한 번 더 가야죠. 그러면 4번 인덱스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지금 6, 6, 5 둘 다 나왔습니다. 4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알려줄 수 있는 방식. 자, 이거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대역 폭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지금 파악할 필요는 딱히 없고요. 그냥 파이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에서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를 주면 뒤로 간다라는 개념.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소를 선택할 때 음수를 사용하는 방식, 뒤부터 찾아오는 그런 방식을 하나 또 소개를 드렸고, 자, 그리고 얘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조금 위치를 내용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당겨와서 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a.append 7 하고, 자, 이 결과 한번 예상해 볼까요? a가 1, 2, 3, 4, 5, 6인데 b한테 a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a한테 7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 b를 출력하고 있어요. 그럼 b는 과연 1, 2, 3, 4, 5, 6, 7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1, 2, 3, 4, 5, 6까지만 나올 것인가? 자, 이 개념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대로 1, 2, 3, 4, 5, 6, 7이 나옵니다. 왜냐면 객체 자체가 넘어간다, 들어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리모컨을 넘겨준다의 개념이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코드 안에서는 객체가 하나죠.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는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B를 가지고 뭔가를 조작을 하고 싶어서 A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B한테 A를 넣어놓고 B만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이 방식을 못 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별개의 리스트로 이 자리에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변수에다가 할당하는 과정처럼 주면 얘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 요거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제가 새로운 함수를 좀 사용을 했는데 A라는 녀석 뒤에다가 cop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B한테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A한테 값을 추가했고 B를 출력하고 있는 이 상황일 때 이번에는 B는 7이 안 나옵니다. 자, copy라고 하는 이 함수를 리스트에서 쓸 수 있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개념과 살짝 다르게 진짜 복사본을 이 자리에 남기는 개념이에요. A랑 똑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복사 결과 리스트를 여기에 반환시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객체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A한테 값을 추가해도 B한테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B한테 결과를 추가를 해도요. A가 아니라 B한테 추가를 했다고 해도 A를 출력해보면 영향을 안 받았겠죠? 이거는 당연히 안 받는 거고 A.copy 이렇게 하면 A는 그냥 6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리모컨을 넘겨받는 방식이었으니까 객체가 하나였으니까 컨트롤하는 리모컨만 늘어난 거라 서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완벽히 복사된 상태. 근데 파이썬은 되게 좀 특별한 녀석인 게 복사, 리스트의 복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옅은 복사와 깊은 복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 방식은 옅은 복사예요. 그리고 옅은 복사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슬라이싱의 개념을 좀 배우시면은 그때 좀 더 이해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옅은 복사예요. 이러면 A가 갖고 있는 1, 2, 3, 4, 5, 6이라는 리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자리에 남긴 거고요. 남겨놓은 걸 B한테 줬으니까 B한테 어펜드 7을 해도 A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 다 옅은 복사의 방식입니다. 근데 의미 자체가 지금 옅은 복사, 깊은 복사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이 상황을 얘를 그냥 두고 밑에다가 또 새로운 상황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똑같이 1, 2, 3, 4, 5를 넣어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옅은 복사 이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값을 좀 바꾸긴 해야겠네요. 지금 옅은 복사하는 방식 두 가지 배웠으니까 이 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예시는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갈게요. 이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러면 리스트 A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는 첫 번째 0번 인덱스에 1이라는 값을 가진 거고요. 1번 인덱스에 2랑 4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가진 거예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몇 중이고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다 넣을 수 있고 리스트 안에 튜플 넣을 수 있고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넣을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일종의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갈 거고 이 상황에서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0번 인덱스랑 1번 인덱스의 값을 각각 출력을 해보면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얘는 1이고요. 얘는 2와 4로 이루어진 리스트라는 결과가 나와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대충 가늠이 좀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1번 안에서 1번 인덱스에 있는 이 리스트 안에서 이 2라는 값 혹은 4라는 값 얘를 끝까지 얘까지 도달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러면 리스트 A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1번 인덱스 안에서 0번 인덱스의 값을 가져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를 반환하겠죠. 이렇게 여기가 1이었다면 4를 반환을 할 거고요. 차근차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대괄호에서 써진 인덱스는 첫 번째 바깥에 있는 리스트 안에서 몇 번 인덱스냐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서 값을 봤더니 리스트가 또 나왔다. 근데 이렇게 방 찾아가라, 인덱스 찾아가라 라고 또 하면 이 안에서 또 한 번의 인덱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옅은 복사를 실행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아니다. 이건 A한테 이런 일을 하고 B를 출력을 해보면 B한테는 영향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복사를 한 개념이었으니까. 그죠?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 위에 거 하나 프린트를 없애고 하죠. 계속 헷갈리게 나오니까. 자,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어펜드가 아니라 자, 이러고 나서 B를 출력하면 얘는 B한테 영향을 진짜 안 줘서 그냥 아까처럼 나온 것처럼 1, 2와 4로 이루어진 리스트 이렇게 나올까요? 얘는 지금 A라고 하는 이 리스트 안쪽에서 이 녀석의 값을 3으로 변경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 작업을 하고자 하는 코드를 적은 건데 얘는 영향을 받아요. 우린 지금 B를 출력했더니 이 과정을 통해 바꿔버린 A가 영향을 받은 거죠. B가. 자, 완전한 복사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옅은 복사라고 하는 워딩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그냥 값이에요. 근데 이 안에 리스트가 또 들어있으면 이 녀석은 결국에 또 하나의 객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형객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뭐 이것도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변형객체 값이 변형객체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은 단순한 옅은 복사를 통해서 완전히 분리시키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뭐 참조할 수 있는 주소, 뭐 메모리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불러다가 쓰는 느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녀석은 일반적인 값과는 다르게 동작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옅은 복사라고 하는 이 카피 방식과 이 슬라이싱을 처리하는 이 방식 두 가지로는 완전히 분리가 안 되니까 이 안에 리스트가 중첩되어 있을 상황에서는 조심해서 써야 된다. 값을 함부로 변화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 깊은 복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한번 그냥 의미적으로는 대충 이런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게끔 하는 게 깊은 복사다라는 느낌이겠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얘는 단순히 그냥은 못하고요.
임포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카피를 하나 받아낼 거고 불러낼 거고 이 안에서 이거 그냥 다 가져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카피가 그냥 카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카피점 딥카피 이 안에다가 이 녀석을 인자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일단은 이걸 주석을 좀 걸어놓고 B를 그냥 출력했을 때 복사 받은 리스트가 나옵니다. 똑같은 리스트죠. 얘를 복사 받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값을 변환시켜도 얘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깊은 복사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복사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냥 개념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파이썬은 리스트를 되게 많이 씁니다. 거의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객체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옅은 복사와 깊은 복사 이런 개념이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보죠. 복사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리스트끼리 연산하는 거 이거는 저번 주에 좀 간단하게 해봤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1, 2, 3, 4, 5, 6이 다 들어있는 리스트가 그냥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프린트를 했다고 해서 A가 변형됐나요? 그건 아니죠. 출력 프린트를 하는 당시에만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더하는 과정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a.extends b 자, a.extends 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extend는 이제 확장, 추가 이런 의미인데 추가하고자 하는 리스트를 인자로 세팅을 해주면 얘도 합쳐줘요. 네. 얘는 리턴이 없군요.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A를 봐야겠네요. 자, 얘는 A에다가 B를 붙였습니다. 붙여서 A를 출력해보면 합쳐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는 건 지금 A 원형 자체는 변했죠. 똑같은 결과예요. 이렇게 출력을 하나 이제 익스텐즈를 하기 전에 A 플러스 B를 출력을 하나 익스텐즈를 하고 나서 A를 출력하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얘는 A를 훼손시키지 않은 결과인 거고 얘는 A를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완벽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할 때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간간히 한 번씩 얘는 타입을 실제로 변화시켰나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그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 그리고 간단한 연산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뭐겠어요? 1, 2, 3, 1, 2, 3, 1, 2, 3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 이걸 출력하는 당시에만 이렇게 보이게끔 한 거지 실질적인 A는 그대로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던 연산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쓸 수는 없네요. 이거는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또 새로운 개념 하나 배웠고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볼까요? 어펜드는 우리가 많이 써봤으니까 어펜드 말고 지우는 거 한번 볼게요. 자, remov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우는 것도 물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스트 안에서 쓸 수 있는 함수로는 remove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이 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 자, 이러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출력의 결과로
2라고 하는 값을 지울까요? 2번 인덱스를 지울까요? 얘는 값을 지웁니다. remove 함수에서 인자로 주는 건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값이에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냥 remove였고.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만 드렸던 건데 inser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우리가 append를 가지고 데이터를 추가하면 뒤에다가 붙이는 것밖에 안 되죠. 실제로 a.append 에서 뭐 4라는 값을 넣었다라고 하면 1, 2, 3에 뒤에다가 이어붙이는 것밖에 안 될 텐데 1, 3, 4가 나올 텐데 그죠? 근데 insert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요 내가 원하는 위치의 값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인덱스가 뒤틀리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1, 3, 4라고 하는 데이터가 출력된 상황을 보면 append가 완료된 이 상황을 보면 0번, 1번, 2번에 각각 1, 3, 4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다른 값을 끼워 넣고 싶어서 값을 넣었어요. 그럼 이 3이라고 하는 값은 몇 번 인덱스가 되겠어요? 2번 인덱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하나 추가한다라는 행위 자체는 결과적으로 인덱스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3, 4가 여기에 있던 3, 4가 여기다가 값을 추가해버리면 이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1번 인덱스에 있는 3이라는 값이 그대로 뒤로 가고 2번, 3번 인덱스가 갑자기 이쪽으로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insert를 사용하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지금 보면은 0, 1, 2번이니까 1번에다가 5라고 하는 값을 넣겠다 라고 해서 함수를 실행하고 출력을 해보면 1번 인덱스의 자리에 지금 1번 인덱스의 자리는 여기죠. 여기에 5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뒤로 밀려난 걸 볼 수 있죠. 값을 요소를 추가할 때 쓰는 방식인데 append는 뒤로밖에 못 붙이니까 그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insert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다. 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배워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출력하면 당연히 1, 2, 3 순서로 나올 건데 이것도 우리가 변화를 좀 줄 수가 있어요. a.reverse 자, a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revers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버린 뒤에 a를 출력을 해 버리면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죠. 뒤로부터 역으로 출력할 수 있다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뒤집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출력되게끔. 근데 이 녀석은 지금 결과를 딱 봤을 때 a가 변경된 거죠. a의 값이 그냥 변한 겁니다. 그쵸? 그걸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a.sort 그리고 a 이 녀석들 잠깐 주석 걸고 자, sort는 보통 이제 정렬이거든요. sort는 항상 정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인데 원어에서 얘를 가지고 정렬을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그냥 내림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 해버립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근데 이 결과를 봤을 때 이것도 A 자체가 변형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sorted 얘는 이제 리스트한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니라 파이썬 내장 함수인데 얘 같은 경우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똑같이 정렬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A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순간에만 바꿔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얘를 진짜로 바꾸는 게 맞는지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reversed A. 근데 이 reversed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A를 출력하려고 이렇게 하면 값이 안 나옵니다.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녀석을 리스트처럼 보기 위해서는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한 번 더 감싸서 이 결과를 리스트로 볼 거야 라고 만들어줘야 볼 수 있습니다. 얘도 결국은 뒤집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 냈다고 해서 A가 바뀌나요? 얘는 A는 안 바뀌죠.
보통 리스트를 직접 불러내서 A를 불러내서 어떠한 함수를 실행하고 그 결과가 변하는 거라면 대부분은 리스트가 자체가 변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파이썬 내장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를 인자로 넘기는 경우 이때는 보통 원형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얼추 다 짚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자, 월화수목금을 한 번에 담고 나서 가장 처음 요소를 출력하라는 문제였네요. 그러면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월화수목금을 한 번에 담아야 되니까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가장 처음 요소 이 방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쉽게 월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유추해보라고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얘 때문에 월 나온 건 아시겠죠? 밑에 있는 이 출력문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제가 리스트를 불러다 놓고서 인덱스라는 함수로 호출한 상황, 그때 인자로 월이라는 값을 준 상황, 얘는 어떠한 결과를 출력할까요? 얘는 0이 나옵니다. 지금 사용한 이 방식은 값을 가지고 인덱스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방금 위에서 쓴 이 방식은 인덱스를 가지고 값을 찾아낸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인 개념인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걸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리스트 안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단촐하게 들어있을 리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쓸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개수조차도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값이 어떤 값들이 정확하게 들어있는지도 명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처음 요소라고 하면 사실 이 방식이 가장 옳아요. 가장 처음 요소는. 근데 특정 값 하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무조건 얘가 있을 건데, 데이터 안에.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몇 번 인덱스인지도 모르겠고 얘 인덱스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값을 인자로 세팅함으로써 인덱스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인덱스로 값을 찾는 것과 값으로 인덱스를 찾는 것. 그러면 이렇게 값을 통해서 인덱스를 찾아낸 걸 가지고 다시 또 값을 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만큼의 실행 결과가 인덱스를 찾아낼 거니까 그럼 그 인덱스에 이 값이 맞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똑같이 월화수목금 한 번에 담아주고요. 가장 마지막 요소를 출력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가장 마지막 요소가 맞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방금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해도 맞을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개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것도 맞겠죠. 자, 누가 가장 효율이 좋을까요? 이건 마이너스 1이죠. 만약에 여기다가 어펜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토라는 값을 넣어버리면 이거랑 얘는 쓸모가 없어지는 애잖아요. 의미가 변질되죠. 근데 얘는 의미가 변질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거 적절하게 잘 써주셔야 됩니다. 셋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담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 출력하자라고 하고 있네요. 똑같이 가져와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면 3번이죠. 4번보다 앞에 있는 거니까 3번. 여기는 목일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건 이 녀석이겠네요. 문제 자체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라고 정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한 번에 담고 y를 이용해서 요소 전부 출력하자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녀석을 가져와서 y를 사용해서 한 번에 전부 출력이니까
y를 써봅시다. y는 1부터예요, 0부터예요? 이건 0부터죠? 리스트를 그을 거니까 0번부터. 그 다음에 i의 값이 포함하지 않는 관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배웠던 랭 함수 a의 길이 반환 리턴, 그리고 스텝 적어주도록 하고 이 안에서 프린트 a의 i. 이러면 월화수목금이 차례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그대로 가져올 건데 다음 문제가 이제 똑같이 출력은 출력인데 역순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반대로 거꾸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뭐뭐 바꿔야 돼요? 이거 뭐뭐 바꿔야 돼요? 초기값 바꿔야 되고 조건 바꿔야 되고 스텝 바꿔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0부터 4까지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그 정순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력하는 이런 방식을, 이렇게 쳐다보는 방식을 순회라고 합니다. 순회. 리스트를 순회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본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건 정방향 순회니까 정순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역방향 순회니까 역순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4번부터 0번이라고 하는 인덱스 이 순서로 가야 되니까, 역으로 보려면. 그래서 우리가 초기 값에다가 길이 마이너스 1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 길이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보다 1이 클 거니까요. 마이너스 1까지 주고, 여기는 얘가 0을 향해 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0을 포함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0을 포함하지 않으면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은 안 나오려고 할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포함 관계를 쓰기 싫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전까지 놓을 수 있게끔. 왜냐면 정수에서 마이너스 1보다 1 큰 상황은 0이니까. 근데 보통 이럴 역순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 스텝은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금목수화월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방식 말고 그냥 정순회하는 반복문을 쓰면서 역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방식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좀 전에 뒤집는 거 몇 개 보여드렸는데, 그런 걸 사용한다면 반복문은 그대로 두고 뒤집어 놓고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애초에 리스트 자체가 변형되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역순회, 기본적인 역순회에 대한 방식이었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초기값 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만약에 이걸 까먹고 그냥 해버리면 에러 날 거니까. 이런 인덱스 번호 없잖아, 이거 인덱스 범위 벗어났잖아 라고 할 거니까 이것만 잘 주의를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리스트 안에 있는 5라는 값을 정수 5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문제네요. 이거는 일단 1, 5, 6, 7 담아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장 그냥 직관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리스트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값이 추가가 된다거나 하면 우리가 이 방식으로는 5라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바꿔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인설트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럼 이제 2번 인덱스에 있는 건 값은 얘가 아닐 거니까 전혀 다른 애가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상황이 변해도 다른 값이 추가가 돼도 이걸 무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보다 얘가 낫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 앞에 값이 추가가 되더라도 이 값을 가지고 인덱스를 찾아오는 행위였으니까, 이 5라는 한글 5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인덱스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가져오겠죠? 실제로 이게 진짜로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됐다라고 해도 문제없이 값을 바꿔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또 반복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죠. 자, 이 녀석이 실행되면 얘는 5로 바뀌겠네요. 그 다음 이 녀석을 실행하려고 하면 이미 바뀐 상태니까 이런 값이 없죠. 그래서 에러 납니다. 리스트에는 이런 애가 없어 라고 뭐라고 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값이 바뀌어버렸다면 그 전에 있는 값은 이미 없으니까 이런 걸 실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문제가 있나요? 얘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5로 바뀌어있는 값을 다시 2번 인덱스 꺼내와서 또 5로 바꾼 것 뿐이니까 결과도 변함이 없고 실행하는데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리스트의 순서대로 2, 1, 5, 6, 7을 담고 5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걸 알려드려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요, 그냥 여기까지는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녀석 하나 가져오고요. 자, A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서 5를 제거하는 방식, 제가 아까 remove라고 하는 함수를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값을 가지고 지워버리면 얘는 문제없이 삭제가 가능한 상황. 근데 지울 수 있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remov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지우는 방식 말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del이라고 하는 이 녀석, 제가 뭔가 워딩을 썼더니 색깔이 좀 특별하게 튀어나왔어요. 자, 얘는 삭제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A 리스트 안에 2번 인덱스를 지울 거야 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얘가 더 낫겠죠. 이 del이라고 하는 이걸 사용해서도 지울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사실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와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소,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가져오는 문제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것도 제가 자, A라고 하는 리스트한테 POP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출력 3개는 얘네들 때문에 나온 걸 거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얘 때문에 나온 걸 텐데, 자, 얘도 마지막 값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금이라고 하는. 근데 형태가 살짝 다른 것 같긴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돼요. 어차피 문자니까. 자, 근데 얘는 값을 그냥 반환만 시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서 없애버려요. POP는 내가 얘를 꺼내오는 상황입니다. 남겨놓고 잠깐 보여준다가 아니라 꺼내왔기 때문에 원본이 훼손돼요. 근데 이 POP 안에다가 이제 우리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 인자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녀석을 여기다가 이 해당 녀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반환을 했기 때문에 꺼내 갔어요. 그리고 나서 A 출력하면 없죠 이미. 지울 때도 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팝이라고 하는 이 함수. 근데 우리가 아까 인자를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황일 때 얘는 금 가지고 했죠. 인자가 없으면 맨 마지막 요소 가지고 꺼내요. 근데 인자가 있으면 해당 인덱스 번호에 있는 값을 꺼냅니다. 이렇게 팝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애초에 꺼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팝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 값을 꺼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꺼냈으니까 삭제가 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에 넣을 수 있고요. 그 변수를 출력하면 해당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 인덱스 번호 2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보다는 얘가 좀 더 부합하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지울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emove, del, pop 이런 거. 그다음에 다음 문제 이거 보죠. 자, 순서대로 월화수목금을 한 번에 담아주고요. 화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알려달래요. 자, 이거는 자, 이 화라고 하는 녀석이 리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리스트 가지고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리스트를 순회해봐야 되는 거예요. 순회.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보면서 실제로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야 이렇게 딱 눈으로 보면 이 안에 화 있네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걸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0번부터 4번까지 다 한 번씩 들어가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너 나랑 같니? 내가 찾으려는 애가 맞니? 물어봐야 돼요.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순회하는 반복문을 하나 적어줄 거고요. 자, 이 안에서 뭐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A의 현재 인덱스 번호가 가진 값이 화라고 하는 글자랑 같니? 물어봐야죠. 같으면 이렇게, 그럼 있다라고 하는 출력문이 나올 거고, 없으면 있다라는 출력문이 안 나오겠죠? 지금 있으니까 있는 거고, 얘의 값을 변형시킨 다음에 없애고 나서 실행시키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제까지만 먼저 보고 실행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자, 월화수목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화가 리스트 안에서 몇 번째 데이터인지 알려달라. 이거는 근데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미 계속 해오고 있던 인덱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면 얘가 몇 번 인덱스의 값이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함수를 사용해서 그럼 얘는 1번 인덱스에 있어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덱스의 개념이니까 사람한테 뭔가 이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인덱스가 아니라 실제로 월 다음에 화 두 번째 데이터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쵸? 네, 일단은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if문으로 체크하는 거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뭐 안전하게 삭제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개념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 가졌다가